유공백과사전 1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모인 거죠? 왜 모였냐고? 예, 저희 이 유공백과사전이라는 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이 유공백과사전은 뉴스공장이 하루에 2시간씩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김어준이 충분히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주면서 뉴스를 골라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관련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얘기도 해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라디오의 특성상 말이 그냥 흐르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검색을 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에 좀 더 중요한 정보이기는 한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정보를 일주일 방송 중에서 한 2-3개 정도를 뽑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코너로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파씨고요. 뭐라고? 소파. 이렇게 앉는 소파. 저는 진행을 맡은 소파씨고요. 그리고 예, 저는 취재를 맡은 유랑이라고 합니다. 예, 유랑님. 그리고 저는 쿼런틴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쿼런틴? 쿼런틴? 쿼런틴이 무슨 뜻이야? 격리? 격리, 방역. 격리. 방역. 예, 쿼런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그 뉴스공장에서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북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관련해서 저희도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잡은 주제는 아베인데요. 아베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는데, 이 남북이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화해의 무드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그리고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인 일본도 이런 화해 무드에 동참을 하면 얻을 게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본은 지금 왠지 왕따를 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얼굴, 친숙한 이름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장에서 이렇게 한 바퀴 구르는 걸로도 또 잘 알려져 있었죠. 왠지 희화화되고 있기도 하고, 도대체 아베가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반대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일단 아베는 몇 살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아베 보니까 1954년생이던데. 그래? 그럼 몇 살이야? 만으로 45세인가? 에이, 아니지. 45세 나보다 어리다고? 65세. 만으로 64세는 64세. 우리 엄마보다 2살 어리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거는 일본 극으로부터는 제1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1교포래요? 아베가? 그렇게 걔네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제1로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기무라타 푸야도 제1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몇 가지 바탕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어로 하면 야키니쿠, 먹을 거, 고기. 그러니까 한국식 BBQ, 바베큐, 그러니까 한국식 고기구이. 그리고 뭐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그 곱창,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런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고, 그런 모습이 가끔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 친한파가 아니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 좋아하고, 그리고 뭐 김치를 담궈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집에서. 그리고 뭐 그 일본 극우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아베가 펼치는 정책들이
극우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본을 뭐 위한 정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을 망국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데 그런 정책들을 쓴 적이 있어요, 아베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국우가 공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런 데까지 들어갈 지적 수준은 일본 국우가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큰일인데. 최근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통과된 그 작년인가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 그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일본 자민당이 주도로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까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위가 뭐 일본의 걔 누구예요? 걔가 회장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 제일의 특권을 부정하는 모임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들의 특권을 부정하는 모임. 그러니까 뭐 제일 한국인들이 특권을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할 때도 특권이 주어지고 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 아무튼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극우 단체도 있고 주도로 해가지고 거기 어디예요? 한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도쿄의 동네 오쿠보 신오쿠보 거기서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한때 썰렁해졌죠. 그러다가 요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제3차 뭐 한류붐이라 해가지고 그 헤이트 스피치가 극심해졌을 2016년 당시 이후에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작년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어떤 인류애적인 철학 뭐 그거를 바탕으로 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고 오직 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의 비판 보여주기다.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한 그런 거겠죠. 자기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도 왜 개고기 먹지 말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88올림픽 때 뭐 금서들도 풀고 그런 거.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를 볼 때는 극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 왜 자기들은 정당한 시위를 하는데 그걸 왜 금지를 하느냐. 근데 이 법안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이 법안은 좀 온전치가 못해. 왜냐하면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금지한다. 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귀신같이 작년부터 이 헤이트 스피치 시위는 없어졌어. 이거는 그런 단체가 자민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간접적인 뭐 증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지령을 받고 헤이트 스피치를 멈췄다. 근데 아까 아베를 욕했다고 하는 극우 단체는 그런 단체는 또 아니겠지. 그거는 더 심한, 더 나간 그런 단체겠지. 근데 아무튼지간에 아베는 좀 헷갈리게 하는 면이 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왠지 한국을 좋아하는 듯한 퍼포먼스인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아베가? 아베의 부인은 또 굉장한 그 친한파지. 그래? 그 한류에 완전히 그거 된 아줌마. 진짜? 대표적인. 요새는 별로 티를 안 내지만 한때 굉장했지 그게. 그러면 아베는 남한만 좋아하는 건가요? 남한이 남한으로 있을 때 남한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 난 사랑한다고 안 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반된 어떤 이런 그걸 스탠스를 취할 때 취하는 듯이 보일 때 한쪽을 완전 무시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베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아베를 바라보는 시각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베는 우익이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극우다 라고 나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본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철저히 거기에 복무하는 행위다. 전체가 다. 그러면 그 일본 지배 집단의 이익이 남북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더 커지는 건가요? 왜냐면 지금 아베는 양쪽에 다른 면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대북 관계도 그렇고 남북의 관계를 보는 아베의 시선, 일본의 시선도 그렇고 되게 일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혀 일관적이지 않지. 그래요? 일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뉴스에서는 아베가 그 유엔인가 같은 그 뭐야 정상 모임 가가지고 북한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표명을 했거든. 그게 되게 그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치. 그 왜냐하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베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야. 트럼프의 운명도 잘 모르겠는 거고. 트럼프가 재선에서 확실하게 당선되고 원래 지금까지 오던 길로 계속 쭉 간다라고 한다면 아베는 확실하게 트럼프한테 붙겠지.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뭐 트럼프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온 대로 했다. 해오다가 남한하고 남북이 1차 정상회담 할 때부터 걔네들은 북한하고 선을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게도 남북이 잘 돼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청사진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본도 거기 참여를 해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통일이 진짜 되고 나서 그리고 진짜 통일에 가까운 그런 정치 상황, 국제적인 정세가 되고 나서 일본이 거기에서 국물도 안 남게 되거든. 첫 번째로 기업, 그러니까 북한을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일본이 나가리 되기 때문에 북한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거든. 그거는 이제 그렇고 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왜 적극적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다고 해도 선택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뛰어든다 하고 뛰어들지 않는다. 근데 아베는 뛰어들지 않는다 쪽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좀 보니까 아베가 여기 보면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대. 그렇죠.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이제 보수 집안 애였고 어릴 때 얘가 미국에서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미국통인 거지. 미국.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얘가 그 예전에 그 총리 누구지? 고이즈미. 거기서 장관할 때 나는 좀 얘가 우리나라의 정치인 내에서 제일 가깝다 그러면 찰스하고 좀 비슷한 인간이 아닌가 싶어. 독일 가는 찰스? 찰스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소신이 확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관방장군 있을 때 뭐 이렇게 한미 무슨 문제? 그때 무슨 문제였지? 일본이 납치 문제를 처음으로 막 해가지고 보수층으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영웅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보수의 차세대를 이끌 영웅이 됐으니까 그게 자신의 기반인 거지. 북한과의 대립점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북한과의 선을 긋고 대립선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왔고 또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 뭐 북핵 위협이 이제 한창 곧 됐을 때 미국에서 미사일 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간 다음에 막 경보 올리고 난리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얘는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자리를 잡은 출발점이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 지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미국통이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그런 문화가 있긴 하지만 얘 때 와서 더 심하게 미국 눈치를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빨리 쫓아가려다가.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아, 그러니까 미국 통이긴 하지만 트럼프 통은 아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도 뭐 화해문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 보수주의자들이 있잖아. 그리고 미국 우리가 좀 들어보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과 일본에 깔려 있는 그걸 이제 지원하는 일본인들 재단과의 결탁 관계도 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북한이 개방되는 것이 기회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에서 정치 문제를 보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일본의 앞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더 눈앞에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랄까 약해져가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베를 붙잡고 있는 건 아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두 개네요. 일단 일본인 납치 문제 하고 미국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뒤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아베는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인간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아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근데 북한이 자기가 납치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몇 명의 경우. 그리고 그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그건 이제 결국 돈 문제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됐을 때 북한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미국은 안 낼 거고. 그게 이제 그 돈이 일본 돈이어야 되는 배상금 문제. 근데 배상금을 안 줄 수는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배상 국가로서. 그게 이제 얼마냐가 문제인 건데 그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닐까. 깎으려고. 깎는 거. 딜하려고. 딜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베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돈 깎는 건가? 근데 정작 제일 재밌는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를 막 다 욕했잖아. 그렇죠. 또라이라고 막 다 욕하고. 너무 우리의 시선이 미국하고 이렇게 동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트럼프 막 이렇게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베는 어떤가? 우리가 아베 다음 차기 아베가 되어야 하는가? 바뀌어야 되는가? 근데 지금처럼 보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너네들 북한 만나기 전에 우리 먼저 만나줘 라고 이제 미국한테 사정이나 하고 그래서 딴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왠지 얄밉게 보인다는 거죠. 일본이 얄밉게 보인다기보다는 아베가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말고 뭔가 좀 젊고 약간 생각에 깨어있는 척 그런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우리에겐 나이스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럴 가능성이라는 게 아베가 실각할 가능성? 그렇지. 그리고 아베가 정권을 내놓더라도 그거를 대신할 어떤 참신한 그런 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일본 지금 정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집안을 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얘의 정치적인 신념, 어떤 정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걸 보려면은 근데 얘가 우익이다, 우익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로 집안 내력.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뭘 생각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자기 스스로를 완성시킨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에 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얘가 야마구치현 출신이야. 야마구치현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갑자기 질문을 하고. 기억이 안 나? 뭔데요? AKB48의 시타오 미유가 바로 야마구치현 대표다 이거지. 역시 야마구치현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일본이 지금의 그 현 체제로 지방 그거를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번 체제였어요. 그렇죠. 번 막부 시대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야마구치 번이 아니라 조슈 번이라고 불렸거든. 그 조슈 번이 어떤 데냐? 일본에 일단 번이 뭐야? 번. 그 지명 군, 현 이런 것처럼 그 단위야. 행정구역. 그렇지. 근데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막부. 장원 같이 옛날에. 막부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막부지. 막부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랄까? 근데 조슈번이 그러면 일본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일본 섬 혼슈 그 본섬, 그 가장 큰 섬, 도쿄가 있는 그 가장 큰 섬에서 가장 왼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조슈번이거든. 야마구치야. 거기는 한국하고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의 어떤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의 위치, 뭐 그 정도 위치지. 근데 일본이 근대화를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뤘잖아. 근데 메이지 유신이 뭔지 여러분들 알지? 이전에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였단 말이지. 막부가 그 도쿠가와가 그러니까 천황은 있지만 천황은 그야말로 이름뿐이었고 그 막부가 도쿠가와 가문에서 대대로 이제 막부가 그 해먹었지. 총리 그러니까 실질적 실권을 가지고 그걸 해먹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일본이 근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일본에서의 젊은 지사들과 그 막부가 전쟁을 일으키지. 그 얘기 다 알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바람의 검신. 그렇지. 마지막 사무라이 이런. 그러니까 그 막부는 사무라이 세력이야. 근데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천황을 모시고 천황을 실권자로 만들자. 그래서 일본을 개혁하자, 근대화 시키자 라고 했던 세력이지. 그 사람들의 다수가 바로 조슈번 출신이라 이거지. 조슈번. 나오잖아요, 바람의 검신. 그 야마구치 현. 거기에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도 태어나고 기시노부 스케, 사토 에이사코 이런 하여튼 일본의 근대를 만들었다고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인물들. 그러면 거의 아베는 주류 중에 주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일본의 주류 중에 주류가 우익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아베는 뭐 손발 다 묶였네. 천황을 모시자,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만들자라고 했던 세력의 적자지. 그러면 아베에게는 기대할 게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시절부터 우익이었다. 그래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 생각에는 아베의 어떤 친한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건 정말 판타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임진왜란이라든가 그 일제강점 35년간이라든가 하여튼 근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적국, 잠재적인 적국, 북한과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해. 왜? 일본 때문에. 심정적 주적. 실제로 군대에서는 그런 게 작게가 다 있을걸? 일본과 전쟁 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나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쪽 대통령은 나 김치 좋아해, 그쪽 총리는 나 김치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보면 약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뭐 어떻게 보자면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당한 자의 뭐랄까 피해의식이라면 피해의식 그런 게 있는 거고 그쪽은 이제 지배했던 자들의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포용력? 그게 포용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걔네들한테 잠재되어 있는
걔네들의 어떤 그런 현대에 와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지.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이게 아니라 최초에 이제 메이주시를 하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군국주의는 아니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서양의 물론은 이런 것들에 맞서서 아시아 대동 그 공영권 이런 게 단순하게 아시아를 우리가 다 먹고서 막 식민지화돼 이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래서 판타지라고 한 것 같은데 아시아가 대동단결하여 이게 거대한 뭔가를 이 대동안을 경영하는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아니 그거보다는 그러면 아베의 지금 행보가 그런 대동아 경영권에 맞느냐는 거죠. 맞을 수도 있지. 자꾸 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특히 뭐 한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제외하면은 엄청 친하게 지내. 완전 친하게 아니, 지냈지. 제외하면 그게 뭐 아시아? 아니 근데 걔가 공영권이. 우리가 이제 다른 점은 그 흔히 이제 그 무슨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아시아 대도 이게 아니라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대장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거기서 내가 미치는 생각은 이거는 뭐 증명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나의 상상이지만 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수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봐. 수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 그거는 너무 지금 형의 생각이잖아요. 왜? 궁금하긴 하다. 우리가 만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좀 경우가 다르잖아. 아니. 일본은 왜?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일본은 스스로가 백제의 적자라고 생각해.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아베의 행동들은 대북이나 대남에 대한 행동들이 그 수복하는 과정에서의 이 전략적인 행동이다. 아니 거긴 너무 같고. 네. 그 전에 그 야마구치 현에. 아니 우리 아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베 얘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은 아베라는 인물이 성격이 어떻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걔는 어떤 그런 뒷 배경이 현물화된 인물일 뿐이지. 그럼 그 조슈건의 이 목표가 수복이다. 이게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될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백제가 나당연합군과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서 치를 때 일본에서 외에서 그 당시에는 외였지 그 3만 명 가까이 병력을 보냈어. 근데 그게 작살이 나가지고 그 도움을 거의 못 줬지. 그때는 뭐 함선 뭐 이런 게 아니라 고깃배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주려고 출병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박살이 나가지고 작살이 났지 아예. 함선들이 모였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야마구치현이거든. 그리고 그 야마구치현 조슈건 야마구치현과 그러니까 일본과 외가 교류할 때 1차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자기는 백제에서 온 유랑민, 백제는 수복해야 될 고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종주국. 괴뢰 정권이 서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더 나가면은 더 이전으로 가면은 그 뭐 백제 담로 시스템이라고 들은 22담로. 뭐 그런 것처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뭐 고기구이를 먹고 한국식 고기구이를 먹고 김치를 뭐 먹고 이거는 한국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걔 딴에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야. 종주국의 주민으로서 한국민이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원래 이건 내가 즐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걔네들이 다른 일본 하층민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정복자의 의식으로 또 볼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나는 구별돼. 나는 뿌리가 너희들과는 좀 달라. 이런 의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 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한국과의 어떤 연관성이나 문화인식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마구치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남북한이 힘을 모아서 힘이 좀 더 커지면 그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수복하기 힘드니까. 수복해야 되는 게 아베 최종적 정치적 목표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기에는 근데- 뭐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뭐 소위 되더라도.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고구려 만주 땅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냥 잠재되어 있는 의식 아니야. 그것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첫 단계도 아니지만 그거는 늘 내재돼 있다. 그러면 아베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베가 백제 사람이기 때문인 거네요. 그건 모르지. 아니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다음 것을 넘어가는데. 근데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보수층들이 이전 세대에는 그런 명분들이 있었고 소신들이 있었고 그런 명분과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 걔네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악들을 기꺼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그랬던 건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로 오면 이전에 있는 명분들은 사라지고 누려왔던 불공정한 속에서의 어떤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남은 측면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층들도 마치 꼬리뼈처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지. 옛날에 뭐 박정희 대표과는 좀 달리 돼야 되겠지만 그때는 뭐 뭔가 나쁜 짓에서도 뭔가 있었다고 치자면 그때 뭔가를 같이 누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소신과 명분이 있었다기보다 그것에 대한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인 그 뭔가 이익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놓기가 싫은 거지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보수주의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보수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킬 수 있는 방안 이것만 남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계속해서 북한과 한국은 싸워야만 하고 북한은 패악이 되어야 하고 그것 속에서 내가 존재 이유를 찾게 되고 우리나라 보수층하고 똑같다고 봐. 그러면 아베가 이 옛날 방식이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진 그러니까 방법만 전략만 남은 이 옛날 방식의 마지막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뭐 희망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가 그 세대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바꿨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 사람이, 그게 요즘 일본 사회의 가장 큰 흐름이지. 이 사람이 백제인이기 때문에. 백제인이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일본인들이 한국 되게 부러워하고 한국의 그런 경향이 일본에서 다시 이렇게 불이 지피기를 막 바라고 집회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 일본의 지금 시스템은 그 봉건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지. 한국도 이제 점차 그런 경향이 있을 뻔 했는데 그 뭐냐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물려주는 거 자식한테. 근데 일본은 그게 벌써 2대, 3대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지. 몇 프로를 해야 되나? 20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행동력을 갖고 있는 정치 신인이 나타나기 굉장히 극악스럽게 어려운 그런 정치 환경. 지들끼리 해먹는. 결국 그 문제의 근본은 일본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식된 민주주의.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는 것이 너무 편한 변명 아니에요? 20대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 말고 20대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 뭐 우리나라는 아니었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20대 민주주의지?
처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근데 그때 의미랑 그 6.25항쟁이나 4.19나 6.25항쟁이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쫓아낸 거나 그러니까 것들이-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20대 민주주의라서 우리는 뭐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일본이? 네. 아 그거 당연하지 그거야.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본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일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를 왜 안 될까 이렇게 깨우침할 필요가 없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피 좀 흘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이 백제 후손과 맞서서 싸울 그날을 기다려야겠네요. 자꾸 백제로 돌아가. 아니 그게 어떻게 연결이죠? 진짜. 백제